안녕하세요.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비가 솔솔솔 내리는 오후입니다.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네, 부디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DJ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솔솔솔이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솔솔솔 수준이 아니에요, 부디. 지금, 뭐라 해야 되지, 이거? 폭우예요, 폭우. 네, 와. 아무래도 저쪽도 지금 찍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보시면, 진짜 많이 옵니다. 네,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네요, 사실. 실내에서 보고 있기는 좀 운치도 있고 좋은데 사실 밖으로 지금 이동하시는 분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우리 여름 날씨가 좀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어떠세요? 예. 근데 점점 지금 뭐 지구가 뭐 얼마 만에 뭐 가장 뭐 몇만 년 그렇다면서요. 만에 뜨거워졌다 이런 얘기를 네. 들은 적이 있거든요, 뉴스로. 근데 앞으로 이제 이거 시작이라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뭐 점점 더 더워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뭐 장마가 오는 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 형태가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좁은 지역에 쏟아붓는 느낌? 네. 그래서 조금 더 안전에는 주의해야 되는 그런 어떤 기후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장마가 뭐 언젠간 가겠죠. 끝나고 나면 그야말로 무더위가 찾아올 텐데요. 이 더위를 이기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피서 계획하고 계시나요, 부리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어요. 방콕이나 해야 될까? 8초에 거의 가시잖아요. 8월 초. 8월 초에. 그래서 방콕.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죠. 일단 바다, 산으로 가는 그런 피서족들, 또 뜨거운 음식이나 격렬한 운동으로 더 땀을 내는 이열치열족이라고 하죠. 그건 제가 잘 하죠. 운동 많이 하시니까. 아침에 어마어마하게 땀 많이 냅니다. 그리고 뭐 빠지지 않고 방콕 쪽도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아니면 그냥 영화를 보거나. 영화 좋죠. 아니면 요즘에는 뭐 넷플릭스나 이런 게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밀렸던 영상 같은 것들을 보는 방콕 쪽도 있는데요. 저마다 자기한테 맞는 방법으로 이 시기를 잘 극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름철에 불쾌지수가 좀 높잖아요. 너무 더운데 습하다 보니까 그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건데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온도가 걱정해야 되겠죠. 에어컨 잘 틀고, 두 번째는 마인드 컨트롤. 너무 예민해져 있으니까 명상 같은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배려심, 또 운동으로서 체력을 기르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부디는 운동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요. 저는 운동하면서 아침에 땀 많이 흘리고요. 물도 많이 먹고. 잘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디 오늘 준비한 명언은 어떤 말씀일까요? 좀 특이한데요. 캐나다의 전직 프로 아이스하키 선수가 한 얘기를 합니다. 레기 리치라는 그 선수가 얘기를 했어요. 레기 리치? 예. 오. 아이스하키 캐나다 선수라는데 전직. 네. 근데 이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성공은 자연 연서의 결과가 아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불을 지펴야 한다. 상당히 아주 운동선수 같지 않은 그런 명언을.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자연 연수의 결과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오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우리가 시작할 때 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도 실행을 안 하면 그냥 땡이잖아요. 그렇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을 한 사람들을 보면은 사실 부럽죠. 저도 그렇고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 성공을 했으니까. 맞아요. 근데 남들을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부터 이렇게 뭔가 좀 찾아서 해보면은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이 어쩌면 생각보다 좀 더 순조롭게 또 자기한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공과 실패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공이 있으면 실패도 있기 마련이고, 그렇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원하는 게 있다면 일단 겁부터 내지 말고 한번 용기 내서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재테크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안 해보면은 모릅니다. 안 해보면은 이게 정말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런데 저도 역시 예전에
그랬던 시절이 있었지만 과연 이게 해서 될까?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재테크도 똑같아요.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깨우치게 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간단하지만 네, 아주 의미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곱씹어보게 하는 말입니다. 성공은 자연 연수의 결과가 아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불을 지펴야 그렇죠. 한다. 멋진 말 감사합니다. 세상만 산보던 일이 뜻대로야. 자, 또 세상 얘기 좀 들어볼까요? 부디의 세상만사 오늘은 어떤 얘기 좀 해볼까요? 요즘 뭐 뉴스 틀면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아주 뜨거운 감자. 네, 핫한 이슈입니다. 참 이거 보고 저도 참 요즘 아주 생각이 많습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그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곳이 양평이잖아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이게 자체가 이제 전면 백지화가 됐습니다. 일단. 근데 야당에서 종점 예정지를 바꾼 걸 문제 삼아 이제 특혜 의혹으로 몰아가니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맞아요. 교통부 장관이 극단적인 이제 솔직히 조금 생각하면 그 감정적인 극단적인 대응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전면 이제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국토부가 2017년부터 이제 추진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경기 하남시 가밀동에서요 양평군 양서면까지 26.8km를 잇는 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양평 가보셨어요? 양평 가면은 양평 국도 6번 국도라고 하는데 정말 엄청 막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양평 가봤죠. 그 양수리 그 두물머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그 길이. 그래서 이 주말이면 막히는 6호선을 교통을 이제 분산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이게 이제 양평군과 수도권 동남부 주민의 이제 수건 사업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김 여사 일가 땅 주변으로 노선 변경이 이제 그런 오해 될 만한 일이라면 이제 정부에서는 좀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루아침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말 그 심혈을 기울여 와서 상당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죠. 그래서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의혹을 정말 하나하나 좀 해소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항상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 정치권에서 그냥 뭐 어떤 구체적인 증거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아니면 말고 네. 식의 그런 무책임한 그 의혹 제기 이런 것들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도로공사에 이제 이 도로공사에 뭐 특혜 의혹을 제기한 야당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사업 자체를 백지화한 이 정부도 역시 똑같이 둘 다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피해는 누가 입느냐? 국민들이 입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고속도로 건설은 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그 국책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정쟁 싸움으로 비화해서 이 정쟁으로 만드는 것은 이게 완전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지금도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과연 이란과 그 이안이 과연 어떤 게 더 사업적인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서 빨리빨리 좀 추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냥 쓸데없는 그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런 논란을 보고 있으면 국민으로서 마음이 좀 답답하죠. 답답하죠. 이게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저는 애들 장난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예, 정부에서 뭔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좀 빨리빨리 좀 정쟁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야당이나 여당이나 좀 제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사업에 대해서 그로 인한 또 국민들에게 끼쳐진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반가운 세미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9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고요. 부동산 특집 세미나를 여는데요. 주제가 하반기 상승장에서 최우선 투자 전략을 알아보자라는 시간이네요. 어떤 얘기일까요? 지금 뭐 상승장인지 아니면은 네. 또 하반기에 하락한다는 또 생각을 가지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는 꼭 정말 지금이 상승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야 투자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필요한 분들, 그러니까 즉 지금이
상승장이라고 앞으로 점점 더 상승해 갈 것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오시면은 아마 올 하반기에 어떤 투자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지 가장 바람직한 건지, 그리고 내년 시장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지만 과연 지금 시장의 흐름이 우리가 재테크를 해야 되는 시기인지, 과연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궁금하신 분들 오시면은 제가 다 풀어드릴 테니까 오세요. 항상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내가 뭔가를 하려면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서 과감한, 필요할 때 과감한 또 결정이 뒤따라야지 남들보다 다른 길, 즉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태까지 재테크에 실패를 했거나 아니면은 정말 처음 뭔가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 지금 시장이 상승기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오십시오. 아마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겁니다. 네, 하반기 시장에서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뭔지 이 시간 통해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에 있어서 멤버십 분들에게는 좀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네, 멤버십 네. 가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이제 다른 영상, 좀 더, 좀 차별에 대한 영상을 또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전으로 한 1회 안에서 또 이제 제가 컨설팅을, 자산 컨설팅, 그리고 투자처를 또 공개해드리는 그런 시간들도 준비하니까요. 네. 가입하시면 아마 커다란 도움이 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세미나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1대1 네. 상담도 진행을 저희가 네. 받고 있습니다. 그 1대1 상담 원하시는 분들, 세미나에 못 오고 1대1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꼭 세미나도 참여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꼭 안 맞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1대1 상담 수시로 또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전화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개별 전화로 또 부동산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부동산 고민을 한번 타파해보도록 하죠.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합니다. 네이버 폼을 통해서 상담을 남기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DJ 채널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아무 영상이나 다 열시면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죠? 댓글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편리한 네이버 폼 글문의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폼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그리고 간단한 내용, 상담 내용을 적으시면 편하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요즘 좀 고민 있으신 분들 주변에도 많더라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전화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간편하게 우리 전화 통화하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구독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한시 강북구 미아동 삼성 레미안시 두개라 2차 향후점 말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강북구 미아동 삼성 레미안 트리베라 2차 맞죠? 네네네, 네. 맞아요. 여기를 갖고 계세요? 네네네. 아, 보유하고 계시고 혹시 거주도 하실까요? 네, 맞아요. 네, 언제쯤 갖고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매입을 했어요. 아, 2019년에요. 네네네. 네, 그럼 한 4년 정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 가장 궁금하신 점은 여기가 뭐 가격이 좀 더 상승할 여지가 있을까? 어떤 전망이 궁금하신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 근처에 어떤 호재는 어떤지, 그게 이 부동산에 미칠 영향은 어떤지 여러 가지 면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통화해 보세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여기가 그 미안 뉴타운 이 삼양 사거리역하고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예요. 네. 예, 입지는 상당히 괜찮은 아파트 같아요. 역세권에 위치해 네. 있는 아파트고, 그리고 주변이 그 여기 미아 기름 뉴타운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뉴타운으로 바뀌는 곳들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그 이쪽 바로 옆에
이쪽도 지금 2구역, 여기 미아 재정비 촉진지구 2구역, 이쪽이 3구역, 2구역, 3구역, 지금 다 여기가 이제 4구역이고요. 다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됐거나 아니면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곳들로서 전체가 다 바뀌는 곳이에요. 네, 전체가 다 바뀌는 곳이고, 또 위에 보면은 이 솔샘역하고 삼양사거리역 이쪽 라인이 거기가 이제 신속통합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용역 절차 지금 구역 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곳이고, 주변 지역들이 다 대체적으로 바뀌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여기가 2019년도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아마 한 5억대 후반이나 이 정도 거래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 네. 여기 이제 최고가가 2021년도가 대부분 이제 그 아파트 최고가가 2021년도인데 그때 이제 한 9억 정도의 거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현재 뭐 한 호가 한 7억 선, 7억대 이렇게 지금 호가는 나와 있어. 아직까지 그 회복은 안 됐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뭐 가지고 있으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여기가 지금 실거주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네. 예, 실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괜찮다. 왜냐하면은 주변에 여기가 원래 뭐 이쪽이 전부 다 좀 낡은 동네였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다 여기가 뭐 뉴타운으로 재정비 촉진지구로 뭐 이렇게 해서 다 주변이 싹 다 바뀌는 곳이거든요. 그러면은 점점 더 가치는 올라갈 수 있는 곳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도 2010년도에 입주를 했지만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거든요. 네. 그래서 거주하면서는 뭐 충분히 많은 가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이쪽에 미아 사거리역이 있는데 이쪽에 뭐 동북선이 들어오긴 하는데 경전철이죠. 근데 여기랑은 조금 거리가 있죠. 이쪽하고는 거리가 있어서 사실은 영향이 그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우이신설 경전철이죠. 그게 이제 여기 솔샘역, 뭐 삼양사거리역 이런 것들이 삼양사거리역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지하철이 좀 멀었는데 이것이 경전철이 들어오면서 조금 수혜를 받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격 상승이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뭐 일어날 곳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이쪽에서도 가장 중심은 역시 미아사거리 쪽이 이쪽 라인이 중심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은 조금 여기서 거리가 있죠. 하지만 실거주하면서는 괜찮다. 그러니까 전적인 투자로서는 사실은 가격이 크게 이렇게 뭐 상승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특히 이쪽 지역은요, 어떤 중심 지역들이 올라가면은 같이 가격이 따라서 올라가는 지역이지, 이 가격을 주도해서 가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실거주라면은 충분히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뭐 거주를 2019년부터 하셨으니까 뭐 거주한 지 그렇게 오래되시진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네, 뭐 맞아요. 거주를 하셔도 뭐 비교적 새 아파트고, 그리고 주변이 전체적으로 다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면 또 같이 또 가격도 조금씩은 올라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긍정적으로 좀 더 가지고 계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네. 혹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네. 충분히 답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실거주 중이시니까 실거주하시면서 가지고 계시기에 가치가 충분한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거주하고 네. 투자는 조금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듯이, 네. 거주를 뭐 지금 하고 계시니까 네. 충분히 그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근처에 또 일어나고 있는 호재 비롯해서 지도 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그게 아파트도 좋고요. 뭐 다세대도 좋고요. 지역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요. 이렇게 간편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분의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투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현대 아이파크 29평형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전망은 어떤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의정부십니다. 호원동이고요. 아파트 투자. 요즘에 아파트를 다시 뭐 전세 끼고 투자라든지 이런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기 어떨까요? 의정부죠. 네. 이쪽에 있는 의정부 호원동에 있는 네. 아파트입니다. 이게 망월사역 하고는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예요. 사실 여기 장암역 7호선 장암역이 더 가까울 수도 있는데 여기가 못 건너가죠. 여기가 이제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망월사역을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예전에 사실 2019년도에 한 3억 한 초중반 정도 했던 아파트로 알고 있고요. 29평이. 그리고 최고가가 한 5억 8천원까지 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가격이 뭐 전체적으로 다 빠져 있으니까 지금 호가는 뭐 한 5억 한 중반 정도로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격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그런 곳은 아니다라는 거죠. GTX-C 노선을 가끔씩 얘기하는데 일로 쭉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쪽에 의정부역이 있거든요. 의정부역이 GTX-C 노선이 들어오지만 여기랑은 뭐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걸리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GTX 광역철도망, 교통망은 내가 사는 곳, 내가 가지고 있는 곳에 가까이 붙어 있어야 역세권이어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멀리 떨어져 있는 그것은 사실은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리죠. 그렇지만은 여기도 역시 의정부에서 역세권 아파트로서 서울과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 호원동에서도 역시 이 아파트는 뭐 대장 아파트라고 할 만한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호원동의 아파트고 또 밑으로 가면은 이제 바로 이제 도봉산역 있잖아요. 서울 접근성 좋죠. 좋기는. 하지만 여기는 이 주변은 특별하게 무슨 어떤 호재라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큰 폭의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은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만약에 투자 목적이라면 굳이 여기에 이걸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건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리는 건데, 투자라는 거는 내가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작은 금액으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써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좋아진다고 해서 과거처럼 아무 곳이나 투자를 해가지고 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중이 뭐 작은 곳 이런 것들을 택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해 1년간 겪었던 그런 고통을 또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래서 사실 앞으로 지역적인 이 차별화가 커지기 때문에 여기를 투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투자할 금액, 이게 전세 끼고 만약에 지금 막 한 5억 중반이라면 전세 한 3억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한 2억에서 한 2억 5천 정도 투자금이 들어간다는 건데 여기다 2억, 2억 5천을 왜 드립니까? 투자의 목적이 크다면, 그리고 내가 이쪽에 무슨 연고가 있지 않다면 서울로 와야 돼요. 서울로 와서 서울에 뭐를 사야 된다? 지금 뭔가 서울의 가장 핵심은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근데 재건축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재개발은 이 정도 금액, 지금 여기에 투자할 금액이면은 재개발은 입지가 좋은데 얼마든지 우리가 투자가 가능해요. 그래서 재개발에 투자해서 이익을 극대화시켜야지 이 외곽 지역에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라는 것 때문에 여기다가 2억 이상 돈을 투자해가지고 크게 가격의 변동이 크지 않을 지역에 굳이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빠른 시점에 서울에 재개발을 하는 중심 지역, 아직까지는 2억 이 정도, 2억 5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지금 입지가 좋은, 역세권에 입지가 좋은 그런 재개발 지역에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꼭 좀 방향을 바꿔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투자 목적이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을 그렇죠.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투자라는 건 사실 말 그대로 돈을 벌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이익을 많이 내느냐가 네. 관건이죠. 시간 대비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걸 따져보면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주시면 또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분의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이 영등포 도림동 개발에 대해 이야기해 주셔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는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 푸르지오 아파트를 5년 전에 매수해서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5년 전이면 2018년 정도에 사신 건데 그때는 아마 한 7억 후반대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부디 말씀을 듣고, 개발 얘기를 듣고, 매수를 하고, 전세를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향후 전망은 어떻겠습니까? 이거 약간 중간 점검? 식의 중간 이제, 점검. 네, 상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영등포역하고 뭐 역세권이 있는 아파트예요. 네. 영등포역에서 제일 가까운 아파트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영등포 푸르지오 아파트 옛날부터 제가 옛날에 방송할 때도 가끔씩 얘기를 드렸던 아파트예요. 네. 이 아파트는 뭐 바로 1호선 영등포역에 바로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고 입지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게 세대수도 한 2,400세대가 넘으니까 상당히 엄청난 세대죠.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아파트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가 지금 본래는 이 아파트의 단점이 있는 거 아세요? 이 아파트는 사실 이게 영등포역이 이게 지상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음이 많잖아, 소음. 아. 예, 소음이 심하고 먼지도 좀 많이 납니다. 예, 이게. 그래서 사실은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인데, 아파트지만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격이 조금씩 계속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파트도 21년도 최고가 한 13억이 넘어갔었던 아파트고, 지금 아마 11억대 이렇게 실거래가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지금 아마 나와 있는 거는 뭐 한 거의 뭐 12억, 13억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호가는. 그렇지만은 이제 아직까지는 예전의 가격을 다 회복을 못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이 아파트 자체로는 이건 조금 단점이 있는 아파트다. 세대수는 많지만 그리고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상황이 조금씩 바뀌는 것이, 지금 여기가 대단지 아파트가 있고 주변이 다 낡은 동네였거든요. 단독주택 빌라 밀집지역들. 근데 영등포가 싸그리 다 바뀌어요, 앞으로. 지금 보면은 지금 영등포 푸르지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로 요 밑에, 요 밑쪽은 역세권 개발이 추진이 되고요. 역세권 개발.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이쪽이, 여기가 이제 그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죠. 그 다음에 요쪽 라인이 모아타운이죠. 모아타운. 여기도 개발. 그 다음에 여기 영등포 요쪽 라인도 여기도 역세권 개발. 이쪽은 신길 뉴타운. 지금 전 지역이 다 개발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신안산선이 이쪽에 들어오잖아요. 네, 신안산선. 그래서 지금 영등포 쪽이,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라인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가치가 커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역세권 주변으로 이제 기반시설들 같은 것들이 이제 앞으로 다 들어오겠죠. 이게 개발이 되면은. 그래서 영등포 하면은, 영등포는 서울의 3도심, 가장 중요한 3도심, 강남, 한양, 도성, 영등포. 이렇게 3도심이거든요. 이 3도심인데 상당히 낡은 그런 지역들이 많았는데, 그 낡은 지역들이 지금 다 개발이 된다. 예, 다 지금. 상당히 앞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도 이 영등포 푸르지오 아파트도 이 주변이 개발이 되면서 오히려 더 탄탄하게 또 중심 아파트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신도림역에는 또 GTX 이 노선이 또 신도림역에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주변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변화가 크게 생기는 데들은 가격은 오른다라는 얘기 많이 드렸죠. 그래서 여기 낡은 동네들이 다 아파트 동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가 정말 많이 올라가는데, 근데 혹시 또 아파트가 아닌 재개발을 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도림동 여기 영등포 이쪽에 모아타운도 진행하고 역세권 개발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공이 사는 그런 개발들, 공공개발도 진행하는데, 근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가장
가치가 있는 거는 역시 역세권 개발이겠죠. 역세권 개발은 알다시피 용적률을 500%까지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는 요 지역이 상당히 미래 가치가 클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리고 아직은 초창기 이제 시작을 지금 동의서 받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투자금도 좀 상대적으로 작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역세권 개발을 하는 이쪽 라인을 좀 관심 깊게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상승은 뭐 전체적으로 개발이 진행되면서 여기가 다 바뀌니까 아마 앞으로 과거 영등포를 생각하면 안 되고 앞으로는 이렇게 크게 바뀌는 영등포를 좀 생각을 하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투자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 아파트라는 부동산에는 개별 호재가 있고 지역적인 좀 더 넓은 호재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가 좀 바뀌는 그렇죠. 호재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영등포 프로지오도 네. 가치가 좀 더 커지겠죠, 앞으로. 그래서 이 지역의 또 역세권 개발 조금 더 알아보시고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5년 전에 매수하셨는데 전세를 주고 계시는데 조금 더 그래서 보유해 보셔도 긍정적일 것 같다. 그렇죠. 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 전화 통해서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보고 계신 여러분도, 구독자 여러분도 관심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또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내가 어떤 아파트에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지 블루칩의 아파트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찾아보도록 하죠. 블루칩 아파트를 찾아라! 자, 한 번 더 힘차게 찾아보겠습니다. 블루칩 아파트를 찾아라! 힘이 없어요. 다시 한번 블루칩 아파트를 찾아라! 네, 힘차게 찾아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블루칩이잖아요. 네. 파이팅 있게 좀 찾아봐야죠. 오늘은 어디를 볼까요? 세 번째 아파트입니다. 예, 네. 경기 과천, 너무도 유명하죠. 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과천 주공 10단지입니다. 네, 과천 주공 10단지. 여기는 어떤 아파트인지 일단 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동에? 여기 보면은 그 과천에 주공 아파트들이 12단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10단지예요. 10단지면은 여기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과천역 바로 초 역세권에 붙어 있는 아파트예요. 네. 상당히 입지가 뭐 좋은 곳이죠. 그래서 뭐 여기는 84년도에 입주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래됐고요. 5층짜리입니다. 5층짜리 아파트고 용적률이 86%. 그래서 25평에서 40평까지 다양한 그런 그 평형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인데, 여기가 지금 그 재건축을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천 주공 아파트가 12개 단지로 있는데 대부분이 다 이제 새로 네. 들어섰고요. 네. 거기서 이제 들어서지 않은 데들이 이제 4단지, 5단지, 8단지, 9단지 통합해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단지, 뭐 요 정도거든요. 요게 지금 이제 뭐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재건축을 아직 완성이 안 된 그런 단지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조합설립 인가가 난 아파트입니다. 조합설립 인가가 난 아파트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재건축 현황이 줄줄이 나오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네요. 4, 5, 8, 9, 10단지는 재건축 사업이 지금 한참 진행 중인 그런 단지다. 근데 10단지가 상당히 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특징이 뭐냐면은 조금 전에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5층짜리 아파트의 용적률 86%? 그러니까. 그러면 사업성이 엄청나게 좋을 것 같죠. 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성을 얘기하는데 용적률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용적률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는 거는 그 평균 대지 지분이 중요해요. 근데 여기는 25평도 있고 뭐 33평도 있고 40평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전체 대지 지분을 합쳐서 세대수로 나누면 이제 평균 용적률이 나오는데 그 평균 용적률이 최소 40평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용적률이. 보통은 어떻게 돼요? 보통 우리가 재건축을 할 때 그 사업성을
평균 대지 지분, 사업성을 얘기할 때 평균 대지 지분이 한 15평 이상만 되면은, 15평 정도만 되면 그래도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20평 정도 된다 그러면, 어우, 사업성 되게 좋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40평이라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여기는 사업성이 좋은 거거든요. 2배네요, 2배. 상당히, 특이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단지는 사실은 내가 뭐 한 30평대를 가지고 있더라도, 네. 30평대 같은 경우는 뭐 대지 지분이 한 40평이 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더블로, 아, 그러니까 30평을 뭐 30평대인데 뭐 한 50평 이상을 받는다든지, 그러고도 아마 좀 남는,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그런 사업성을 자랑하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놀랐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삼성과 DL이라고 하죠, 대림. 네. DL이 이제 수주 경쟁을 하다가 지금 DL이 빠졌어요. 그래서 삼성만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이유는 뭐 요즘 뉴스 많이 나오는데 뭐 그 요즘 사업비도 올라가고 그쵸. 건축비도 올라가고 그래서 네. 뭐 타산이 안 맞는다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사업성이 좋은 단지가 재건축을 못 한다면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재건축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재건축을 못 할 리는 죽어도 깨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정거장 가면 이제 GTX-C 노선이 들어오는 과천정보청사 여기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뭐 한정거장 떨어져 있으니까 상당히 입지도 괜찮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다들 아시잖아요. 거기 이제 일자리가 또 많이 있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지금은 이제 조금 다른데,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남의 집값이 막 올라. 네. 그래서 강남에 투자하려고 했는데 못해. 너무 늦었네 이거. 빨리 했어야 되는데 한 2억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어디로 갔어야 되느냐? 그럼 바로 과천으로. 아, 그럼 시차를 두고 과천이 가격이 올랐어요. 그리고 과천을 그래도 못 갔어 또. 네. 망설이다가. 그럼 그 다음 분당으로 갔어요. 아, 막 이런 그게 그 있었어요. 순서가. 옛날에 이런 이상한 룰 아닌 룰이 있었는데, 그런 우스갯소리에서 강남으로, 강남 못해서 빨리 과천을 뛰어가라. 과천도 못했다. 분당으로 뛰어가라. 막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만큼 과천은 거의 이제 서울과 똑같다. 네. 그래서 사실은 부자들도 많이 사는 곳이죠. 뭐 살기도 좋고. 옛날에 뭐 과천 종합청사가 뭐, 이전하니까 거기가 뭐 안 좋을 거다. 그런 얘기는 듣지도 말라고 했지만 결국 뭐 그렇지 않잖아요. 왜요? 일시적인 그런 어떤 영향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게 떠나면 거기엔 뭔가가 또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과천은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경기도지만 경기도에서 서울 공입원을 쓰는 데가 2군데가 있다. 어디죠? 기억 안 나요? 과천. 광명. 광명. 저는 거의 서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지역은 가격이 오를 거다. 제가 예전에 농담삼아 그런 얘기 많이 드렸었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아니에요. 기억합니다. 너무 그래요? 사실 우리 함께 한 지 꽤 됐잖아요.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툭 던져줘야 깨어나는 기억도 있다고요. 과천과 광명 좋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일자리도 뭐 과천 그 지식정보타운에 일자리도 생기고 네. GTX도 들어오고 뭐 전체적으로 참 좋은 곳이죠. 그리고 여기 뭐 자족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상당히 좀 높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과천에서도 결론적으로 그래요. 네. 과천에서도 입지가 좋고 대지분이 큰 언제 대장 아파트다 저는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지금 뭐 이제 조합설립 인가가 나서 이제 사업시 인가를 남겨놓고 있는 곳이고, 그래서 뭐 DL이 지금 수주를 포기했다고 하지만 또 다른 데도 또 올 거 아직 삼성도 있고, 여기는 뭐 재개건축은 되는 건 뭐 기정사실이죠. 대지 지분이 완전히 진짜 엄청나게 높은 곳이고요. 그래서 가치는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뭐 직접적인 이런 재건축 변화, 호재, 그리고 높은 사업성, 이건 뭐, 근데 이제 단지 이제 투자금이 좀 높다는 게 이제 문제죠.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 제가 이거 조사를 해봤는데 2018년도에 33평이 네. 17억 5천까지 갔었어요. 2018년도에. 네. 근데 이제 21년도가 제일 고점이라고 했잖아요. 항상. 그쵸? 지금 21년도에 21억 6천까지 갔어요. 지금은? 최근 실거래 19억 5천? 그러니까 아직은
뭐 한 2억 정도는 지금 아직은 떨어져 있다. 최고가 대비해서. 네. 그래도 높긴 높네요. 높죠. 그리고 이 재건축 아파트들은 일단 네. 전세가 뭐 작잖아요. 그렇죠. 오래됐으니까. 그러니까 전세가 많이 돼야 한 6억 될 거란 말이에요. 실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뭐 네. 지금 실거래 19억이면 6억이면 한 13억 5천, 뭐 13억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단점이지. 그 외에는 뭐 상당히 엄청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이 아파트를 블루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블루칩 아파트 오늘은 과천주공 10단지 살펴보고 있는데 1단지부터 12단지까지 12개 단지 중에서 이미 12단지, 11단지, 뭐 1단지, 3단지 새 아파트가 된 됐죠. 곳이 많네요. 네. 네. 근데 10단지를 비롯해서 이제 몇몇 단지는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고 용적률만 재건축 아파트를 볼 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항상 부디 이제 대지 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그렇죠. 네. 대지 지분이 상당히 놀랍다라는 네. 게 이 아파트의 포인트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아파트는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를 투자해도 절대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33평대 이제 최고가가 21억대고 40평대 28억대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만약에 새 아파트가 되면은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뭐 그건,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그건 모르겠지만 네. 저는 이 아파트가 나중에 네. 어차피 재건축이 돼서 입주를 할 시점까지는 꽤 시간이 많이 그렇죠.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최고 21억까지 갔으니까 거의 한 30억까지 가지 않을까 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땅 지분이 크기 때문에 뭐 1+1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지 지분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은 상당히 큰 키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는 여력만 된다면 얼마든지 지금 투자해도 아직까지 늦지 않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초역세권의 아파트고 뭐 도보 5분 거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있네요. 그리고 네, 주변에 다 있죠. 네, 중앙공원이나 양재천 이런 산책 환경도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나 GTX C노선 그다음에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일자리 뭐 이런 개발 호재도 많아서 지금 블루칩으로 선정하신 것 같고요. 다만 실투자금이 현재로서는 좀 많이 든다. 네, 라는 부분. 그래서 여력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곳이다. 그렇죠. 네. 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오늘 블루칩 아파트를 찾아라 과천주공 10단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이렇게 뭔가 놀랄만한 포인트가 있는 아파트 꼭 찾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올 주말도 편안한 그리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다가 또 엄청나게 덥다가 날씨가 진짜 아주 극단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는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 돈 되는 정보 가지고 여러분하고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부자 되세요.